올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두산에 입단한 김태견은 입단 첫 해부터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등 번호는 63번. 대개 신인들은 남는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김태견은 생일이 6월 3일이라 그렇게 정했다 하죠. 김태견은 몸이 아직 덜 만들어진 스프링 캠프에서도 안정된 투구와 제구를 보여주었고 이때 구속도 149km까지 나오면서 두산의 투수 MVP로 선정되고 순항합니다. 그러곤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의 국가대표팀에 선발돼서 LA 다저스와의 경기에 등판하는데요. 첫 타자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를 상대로 5구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더니 제임스 아웃맨을 상대로 3볼에 몰린 상황에서도 직구 3개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이때 회전수는 MLB.com 기준 2400rpm 이상이었고 11개를 던졌는데 5개의 헛스윙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구위를 보여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김태견의 공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극찬했고 삼진을 당한 아웃맨은 91마일의 공이 96마일의 공처럼 느껴졌다고 하면서 김태견의 피칭을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김태견은 공식적으로 국내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하기도 전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압도하는 피칭으로 화제가 되었지만 그런데 정작 국내 프로 데뷔전은 달랐습니다. 데뷔전인 NC전에서 1이닝 2실점으로 프로의 쓴맛을 본 것이죠. 특히 3개의 볼넷을 내주면서 제구가 잡히지 않았고 불안했고 서울 시리즈에서 보여주었던 위력적인 모습이 아닌 그라운드의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경기에서 ERA 7.71, 김태견은 결국 2군으로 내려가죠. 신인 중에 가장 구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핑곗거리만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습니다. 투구 밸런스가 무너졌던 김태견은 핑계대지 않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핑계대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무너지기 때문이겠죠. 2군에서 절치부심한 김태견은 다시 1군에 복귀합니다. 두산이 역전패도 많고 이때 구원 투수들이 실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두산도 상대를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김태견이 필요했던 거죠. 이후 김태견은 반등합니다. 확실히 초기와 비교해서 체구가 잡히고 안정된 피칭을 보여주죠. 첫 30경기에서 2승 4세이브, 4홀드, ERA 2.64를 기록하자 6월부터 정초런 홍건희가 버티지 못한 마무리를 김태견이 대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김태견은 데뷔 시즌부터 뒷문을 닫는 중책을 맡은 것입니다. 김태견은 이후 더 강해집니다. 올해 59경기 63.2이닝 3승 2패 18세이브 ERA 1.98 지난 2006년 롯데 나승현의 16개를 넘어 역대 고졸신인 최다 세이브 기록을 세우더니 더 강력해진 9위를 앞세워 국내 최고의 수호신으로 진화한 것이죠. 그렇다면 김태견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즌 초반 부진을 벗고 9위가 더 무서운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김태견은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포크볼, 커브, 체인지업을 던지고 있지만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투피치 투수로 봐도 무방하고 게다가 패스트볼을 74.7%의 비율로 던지고 있어서 구종이 단조로운 편입니다. 그런데 타자들은 패스트볼이라는 걸 알면서도 배트에 맞추지 못하는데요. 아마추어 시절부터 김태견은 RPM이 유명했죠. 서울 시리즈에서도 다저스와 한국 대표팀을 포함해 김태견의 RPM이 가장 높았습니다. 당시 김태견의 평균 RPM은 2428을 기록했는데요. RPM은 공의 회전수를 말하죠. 공의 회전수가 높으면 패스트볼이 덜 떨어져서 타자는 공이 떠오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KBO 공인구는 실밥이 더 도톰하고 표면이 덜 미끄러워서 투수들이 회전을 걸기에 조금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태견의 회전수는 대단히 인상적이고 이 엄청난 회전으로 타자들의 눈에 공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만드는 것이죠. 이런 공은 스트라이크 존 위쪽으로 던지면 헛스윙을 끌어낼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하이 패스트볼로 활용하기 좋은 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태견은 어떻게 이렇게 높은 RPM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김태견의 신장은 프로필에 184cm로 나와 있지만 이보단 작은 게 정설입니다. 반면 익스텐션은 길죠.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유연성을 이용해 온몸의 가동 범위를 극대화한 덕분입니다. 김태견의 고관절은 너무나 유연해서 릴리즈 포인트를 앞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이러면 상체 회전 반경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서 더 많은 힘을 실어 던질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시즌 초반 기대를 한몸에 받은 김태견은 시범 경기와 서울 시리즈에서 보여주었던 위력적인 모습이 아닌 제구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김태견이 기복을 겪고 부진할 때를 보면 이 세퍼레이션이 무너지면서 상체가 따라 나가는 관점을 보입니다. 이렇게 긴 익스텐션이 효과를 보면 투구 리듬과 타이밍이 항상 일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 위치에서 상체는 뒤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때 컨디션이 나쁜 날엔 상체가 딸려나가면서 투구 리듬도 타이밍도 전부 문제가 생깁니다. 시즌 초 2군으로 내려갈 때도 특별히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었고 단지 이 투구 밸런스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태견 선수가 RPM을 올리는 방법은 그의 손가락 동작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공을 잡을 때 엄지손가락은 패스트볼을 던질 때와 변화구를 던질 때 위치가 달라집니다. 패스트볼을 던질 때 엄지손가락은 검지와 중지 아래에 위치하고요. 변화구일 때 예를 들어 슬라이더를 던지려 하면 엄지손가락은 공의 측면에 위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측면으로 위치할수록 공의 스피드는 줄어든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김태견은 패스트볼을 던질 때 회전을 더 주기 위해서 그대로 릴리스하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당기는 느낌으로 릴리스를 합니다. 그래서 RPM이 잘 안 나오는 투수는 당기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손가락 힘내지 악력이 좋아야 한다고 알고 있겠지만 그보다는 광배근 힘이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투수마다 다를 수 있지만 김태견은 광배근의 힘으로 손가락을 당기면서 높은 RPM과 고속 패스트볼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원리를 키우치면 김태견처럼 엄청난 볼을 던지게 될 거예요. 벌써부터 국가를 대표하는 마무리로 평가받는 김태견. 시즌 초만 하더라도 신인은 신인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올라선 김태견. 김태견을 앞세운 두산은 앞으로도 꾸준히 가을 야구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가을 야구 두산 베어스와 김태견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